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는 매매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이제 좀 전까지 응용편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거죠. 기술적 분석 이론적인 거.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 매매법 안에 집어 넣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쪽은 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스텝 1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기본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은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저평가 매수법하고. 근데 기술적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MACD 레이트를 써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ACD가 굉장히 중요시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RSI도 이제 50 돌파를 하는 그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35 이상 정도가 되면 나는 그 위치에서 노리는 게 낫잖아요. 그 설정 값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못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못 차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스텝 안에서 기본적 분석은 이제 지표를 10개를 썼어요. 심리적 분석은 5개 썼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5개를 쓰다 보니까 여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기술적 지표를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MACD 레이트를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쪽이 9개를 써야 되거든요. 최소 9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위에서 심적 지표 쪽에서도 좀 일부 줄여야 되고, 기본적 분석 쪽에서도 일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 10개를 쓰던 지표를 7개로 줄였으니까 3개가 삭제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스텝 1에서 나온 종목들 중에 스텝 2에서 나온 그 종목이 그나마 좀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심리적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안정성이 이제 더 불안정하게 바뀌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지표를 20개 제약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MACD 레이트라는 제가 만든 지표를 이 조건 검색식에서 쓸 수 있게 해줬다면 이 밑에 이제 내 조건식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게 이 내 조건식에다 써먹을 수 있게 해줬다면 이 시그널 1, 2, 3, 4 이 4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내 조건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금액대로 다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금액대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MACD 값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좀 오차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삭제한 게 뭐냐? 덜 중요한 거를 하겠다.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애들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적자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현금 흐름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이런 기본적 분석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분석 쪽에서 날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삭제한 거는 이 외국인 지분율 변동을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기관 순매수 한 주 이상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하고 이제 1대1 매핑이 될 만한 외국인 순매수 한 주 이상 얘가 새로 생겼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겨서 이제 얘 대신에 얘로 바꾸고 기존에 쓰던 얘를 삭제를 시킨 거죠. 얘를 삭제시키면 이 이봉정 거래량을 삭제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래량 미달인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거래량 미달인 종목은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판다고 했잖아요. 제 값에 못 판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게 이 두 번째 이 시그널 매매법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리스크가 이제 좀 더 생기는 거죠. 이 10개를 이 10개 이상은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 1, 시그널 2, 시그널 3, 시그널 4, 요 4개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스텝 2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삭제돼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식인지는 알고 써야 된다는 네. 생각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MACD 값은 이래야 된다. 이 사이에 있어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 안에 존재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두 개씩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 얼마부터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하나를 실제로 보면 아까 조건 검색에 제가 이 시그널 1만 보면 시그널 1 같은 경우에 이 밑에 주가 범위를 100원부터 2,000원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여기에는 100원부터 1,000원까지는 필요가 없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1,000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넣어놓으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종목들만 튀어나오는 거죠. 이 동전주들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최소 1,000원 이상짜리만 나는 사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100원. 그래서 지금 방금은 이거는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내 조건식을 저장을 해야 다음에 이제 재로그인을 했을 때 이 1,000원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네. 이해되셨죠? 방금 수정했어요, 이거. 업데이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0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5,000원. 1, 2, 5, 10. 그거에 맞게끔 시그널 2, 5,000원에서 10,000원. 10,000원에서 20,000원. 20,000원에서 50,000원. 50,000원에서 100,000원. 그 다음에 100,000원에서 200,000원, 200,000원 이상. 이해되셨죠? 그러면 200,000원 이상이니까 여기는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큰 종목. 예를 들어서 5만원 이상짜리는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져요. 사실. 이 레인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5만원 이상짜리에 해당되는 애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오히려 더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2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요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써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조건식을 보시면 이 MACD는 시그널과 워링을 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N과 M도 요 스토캐스틱 이거는 상향 돌파고 이거는 리테스팅.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스토캐스틱은 이 일봉 연속 상승인 거잖아요. 슬로우 퍼센트 K 일부 연속 상승. 슬로우 퍼센트 K 여기죠. 네. 연속 상승. 이렇게 쓰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슬로우 퍼센트 K라고 써야 되네. 슬로우 퍼센트 K 일봉 연속 상승이고요. 그죠? 영봉전 대비. 그러면 얘가 이제 리테스팅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사실 일봉 연속 상승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이제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튀어나온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봉 세 번째 양봉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세 번째 양봉을 원치 않는데 이 5조건식 때문에. 왜냐면 이 5조건식이 5조건식이거든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그래서 P는 이 RSI 일봉연속 상승. 사실 이 RSI 일봉연속 상승을 집어넣은 거는 양봉을 뽑아내려고 집어넣은
집어넣었다는 의도거든요. 나는 양봉에서 사겠다. 네. 사실 이 갭상 음봉이 나와도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스토캐스틱은. 네. 그거를 제어하려고 하는 게 RSI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네, 음봉은 날리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사실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고 싶은 거는 RSI 14가 35보다 큰 값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없는 거죠. 네. 조건식이 이제 빡빡하게 다 쓰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여기도?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필독서라고 하면 차트 기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 요 두 권을 집어넣어 놨고요. 그리고 사실 이 차트 기술 정도를 읽을 정도가 되려면 위에 스텝 2에 아까 기술적 분석 차트 응용이나 기본편 이쪽에서 차트 기술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 다음에 응용편 쪽에서 서적,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얘기를 했고, 그죠? 이 두 권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지금은. 여기서. 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속도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MACD 값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했을 때 MACD 레이트는 이 MACD 값에다가 종가 나누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언제 이 MACD 레이트를 왜 만들었냐? 나는 폭등 구간을 찾아내고 싶다. 이 폭등 구간은 MACD 0이 이 기준선 0을 상향 돌파할 때 이제 폭등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위치는 MACD 레이트 값이 요 플러스 마이너스 1.5 사이에 있을 때 폭등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네. 한 번 더 복습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지표 설정은 이렇게 한다. 아까 지표 설정하는 방법론 MACD를 이제 보면 되겠죠. 응용편에서 아까 동영상 뭐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설명은 이제 그쪽에서 자세하게 했으니까 여기도 자세하게 했죠, 그죠? 그래서 물통 만들고 그 물통에 대한 이제 의미, 스윙을 하면 되고 불통은 어떤 의미고 물통은 어떤 의미고 그런 거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원래는 기술적 분석 응용편이 끝나고 나서 뭐 일주일이 지날 수도 있고 2주가 지날 수도 있고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교육이 딱 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품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바로 이 교육을 하게 되면 좀 전에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이해되셨죠? 여기를 왜 반복적으로 페이지를 만들었는지 중요한 페이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나왔던 페이지들이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불통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투자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은 불통이다. 그 다음에 내가 물타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물통 속에서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낫다. 하더라도 한 달 저항선 돌파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름 저점에서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요. RSI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페이지 수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RSI를 가리킬 때는. 근데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만 딱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RSI는 50, 상향 돌파 또는 리테스팅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된다. 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타이밍이 그때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좀 전에도 이제 그 종목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삼성물산이 이제 대형주 가지고 네. 지금 삼성물산, 네. 네. 삼성물산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RSI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RSI를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50 돌파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50 돌파는 여기잖아요. 그죠? 네. 그럼 50 돌파를 한 위치가 어디냐? 그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눈에 띄는 데가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를 위를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리고 50 돌파가 여기 이제 리테스팅 비스무리하게 이쪽에 나오는데 여기는 좀 약하게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조금 나왔고요. 여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여기였던 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게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뭐 해서 한 3, 4%? 얘만 해도 한 3, 4% 정도 되는 애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가 7%가 나와버리니까 이 두 개 합치면 10%가 벌써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센 편에 속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MACD가 0을 돌파를 할 때 세게 나온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이때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객상 3%가 떠 있으면 사도 되는 거죠. 동작에 매수법 만족하니까. 보이시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려드린 게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MACD와 이 시그널선, 기준선, 그 다음에 RSI와 시그널선, 기준선, 왜 얘네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반복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죠? 이 위치를 보고 청산할지 아니면 좀 더 홀딩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현금이 너무 적다 그러면 절반 정도만이라도 조금씩만이라도 좀 덜어낼 필요는 있다. 무조건 날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죠? 이쪽도 보면 그닥 많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얘 하나가 5.5%가 넘고 되게 세요. 지금 얘도 5%짜리고 4%니까 굉장히 세다고요. 지금 그런 위치가 바로 RSI 14 50 돌파라는 거죠. 이렇게 들고 계신 종목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강약품 보고 싶어. 그럼 부강약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는데 내가 50 돌파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50 돌파가. 그러면 이 50 돌파를 이 위에서 보면 아 여기서 세게 나왔구나. 여기도 50 돌파하면서 되게 세게 나오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세게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거래량을 보라 그랬죠? 그 쌍끌이. 그쵸? 네, 기관과 외국인. 그걸 같이 보라 그랬었죠. 이거 같이 보면 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같이 보면 이제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부강약품 지금 쌍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이 지금 같이 샀고 외국인도 샀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쌍끌이는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할 얘기는 이제 조건 검색을 어떤 식으로 설정했냐 그 얘기인데 아까 다 했죠.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까는 값이 빠져 있던 거고 여기는 이제 값을 집어넣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리마인드 한번 하고 바로 이제 MACD부터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건데 이미 배웠으니까 다 넘어가고요. 시그널도 넘어가고 골든크로스 533으로 바꿔서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리테스팅 보려고 하는 거지, 일봉 요소 상승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요거 주의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써놓을게요. 리테스팅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그렇죠. 그죠? 없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 조건식에 리테스팅이 있으면 이 조건 검색에 이 조건식에 이 기술적 분석 밑에 아까 모멘텀 지표였잖아요. 이 스토캐스틱이. 그래서 스토캐스틱 슬로우 밑에 기준선만 있고 리테스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전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추세로 쓰는 게 어차피 나는 이제 차트를 볼 줄 아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안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다음 RSI. 네. RSI는 14. 그다음에 시그널 아까 이제 얘기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주로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이 1,000원짜리로 수정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왔던 거고요. 이제 지울 거고요. 네, 이걸로 손으로 만들고. 확정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확정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바꾸는 거를 숫자로 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죠. 그래서 네. 왜 이 페이지를 수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이 페이지도 같이 수정이 돼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형님한테 낼 숙제는 아니에요. 네. 아까 그 숙제를 해갖고 오시면 돼요. 그 숙제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 사람 숙제가 되겠죠. 여기는 기준값은 바꾸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값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걸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MACD. MACD 아까 1,000원이었는데 이 1,000원에서 2,000원을 이제 그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나눈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여기 설명이 그렇게 돼 있네요. 필수는 당연히 저희가 되겠죠. 2,000원부터 이제 5,000원, 1, 2, 5, 10으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나누는 게 없어서 주가랑 나눠야지 맥 레이트 나오고 MACD 레이트 나오는데 예, 그게 없으니까 지금 주가 범위로 네 개로 그냥 예, 다 8개로 나눈 주가 거죠. 범위로 나눠가지고 나눠버리고 거기에다가 1.5가 돼야 되니까 그 기준값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 주식에서의 주가는 사실 뭐 100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는 5,000원 미만의 종목들은 다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5,000원에서 만원짜리 2만 원까지는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잘라낸 거죠. 왜냐하면 MACD 레이트라는 것 때문에 그 레인지 때문에 자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1,000원짜리하고 이 5,000원짜리의 레인지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5,000원짜리만 해도 제가 아까 이 1,200분만 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MACD 말고 MACD 레이트를 보지 말고 MACD를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벌써 600이에요. 이 5,000원짜리는. 5,000원짜리는 600이라면 1,000원짜리는 1,200 기준으로 150밖에 안 돼요. 맥스 쳐봐야.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600하고 150. 그러면 뭐 거의 한 5배? 4~5배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최대한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MACD 레이트 그 산정식을 쓸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건데, 음, 이건 조금 안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만들어서 2,000원에서 5,000원은 막 이렇게 기준값 계속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2, 음, 이제 시그널 1을 이제 디테일하게 막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시그널 2는 값만 바뀐다. 네, 예. 그래서 라이트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네, 시그널 3도 값만 바뀐다. 음, 시그널 4도 값만 바뀐다. 네, 시그널 1에서 왜 100원 대신 1,000원을 사용했는지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궁전주를 늘려버리는 거죠. 음, 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시그널 4까지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50만 원 이상의 주가에 대해서는 MACD 레이트 왜곡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그죠? 레인지 값을 이제 너무 작게 잡아놓은 거죠. 네, 여기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MACD 레이트와 조건 검색 시그널 1, 2, 3, 4와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이 페이지에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설명을 다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지금까지는 시그널 매매법의 이론적인 면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시그널 매매법의 뭐 영문의 설정값과 실제 스타티어에서 생각하는 시그널 매매법 간의 차이점,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아무리 종목을 띄워줘도 그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다.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종목은 최소한 나온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또 골라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사고 싶으면. 예, 이해되셨죠? 예, 아까 기본적 분석도 몇 개 날렸고, 심리적 분석도 몇 개 날려버렸기 때문에,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26종목 중에서 이 오른쪽에서 찾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는 18 더하기 34, 이쪽은 34종목이나 있네요. 얘가 더 많잖아요, 오히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저평가 매수 신호, 엔드 시그널 매수 신호, 이렇게 찾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이미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종목 선정이 쭉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살 거냐, 말 거냐, 또는 팔 거냐, 말 거냐, 여기서는 홀딩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이 시작되는 페이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입과 청산 전략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거는 종목 선정 쪽이었던 거고. 예, 그래서 스테반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하나하나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차이점이 뭔지 이해되셨죠? 네, 네, 여기서부터 내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